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헤쳐볼 주제는요. 도덕 철학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맹렬했던 충돌입니다.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와 그 근간을 통째로 뒤흔들어버린 프리드리히 니츠의 매서운 비판이죠. 복잡해 보이는 이 철학적 대립의 핵심을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밀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공리주의를 세웠는지 그 토대를 먼저 짚어보고요. 이어서 니체가 던진 세 번의 날카로운 타격을 통해 그 논리를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끝없는 도덕적 논쟁과 2000년의 정체입니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이겁니다. 밀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좌절감 때문에 공리주의라는 거대한 이론을 구축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머리를 맞댔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확고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밀은 도덕 철학이 심각한 낙후 상태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죠. 뭔가 꽉 막힌 듯한 그의 답답함이 확 느껴지시나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기원전 5세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소피스트들과 논쟁하던 시절부터 18세기 칸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무려 2000년입니다. 이 엄청난 세월 동안 철학계는 어떤 합의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밀은 바로 이 지긋지긋한 정체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파트,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 즉 밀의 궁극적 기준입니다. 밀은 윤리학에도 아주 구체적이고 마치 과학처럼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원칙 하나를 제안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밀은 인간 행동의 최종 목적을 아주 심플하게 정의했어요. 바로 쾌락은 늘리고 고통은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최대 행복의 원리입니다. 밀에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란 본질적으로 행복을 쑥쑥 키워주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밀은 인간에게는 타인을 위하는 자연스러운 마음, 즉 내적 제재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이걸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것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훌륭한 기쁨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집단적인 기쁨을 도덕의 최종 목표로 삼은 겁니다. 솔직히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파트, 결과 예측의 불가능성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까지는 참 완벽해 보였는데 프리드리히 니체가 등장하면서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의 뼈대 자체가 산산조각 나버리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공리주의는 철저하게 결과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오직 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나 유용성으로만 판단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찔러버립니다. 그 논리대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우리가 미리 미래의 결과가 어떨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당장 코앞에 즉각적인 반응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니체 뼈아픈 비판을 들어보세요. 인간은 기껏해야 어둠 속에서 고작 5걸음 정도밖에 앞을 못 본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착해 보였던 행동이 시간이 흘러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연쇄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결과만 보고 도덕을 판단하냐는 거죠.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파트, 도덕적 피상성 비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비판을 넘어 이제 니체는 도덕의 목표 그 자체를 겨냥합니다. 이른바 행복이라는 개념의 진짜 못낫을 파헤쳐보는 거죠. 니체가 보기에 쾌락이나 행복을 인류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얄팍하고 피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에게 쾌락은 목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더 깊고 강렬한 본성인 힘의 의지가 겉으로 드러난 일종의 증상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진실은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핥고 있는 얄팍한 이론. 그게 바로 니체가 본 공리주의였습니다. 심지어 니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럴듯한 구호가 한 개인을 전체를 위한 단순한 도구이자 희생양으로 전락시켜버린다고 일갈합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는 미래 낙관론은 그저 공상일 뿐이며 결국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희생을 뻔뻔하게 정당화하는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도덕적 행위자의 차이입니다.
도대체 두 철학자는 왜 이렇게까지 생각이 달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밀과 니체가 도덕적 선의 뿌리 자체를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는지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공리주의는 철저히 이익을 받는 사람, 즉 수혜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타인이 혜택을 받아야 비로소 좋은 것이 되죠. 하지만 니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에게 좋음이란 밖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뿜어내는 강하고 고귀한 개인, 바로 창조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도덕의 중심이 결과를 받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주체 그 자체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행동의 진정한 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결코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다수를 위한 결과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일으키는 개인의 본질적인 고귀함과 창조성 그 자체에 있을까요? 밀과 니체, 이 두 거장의 팽팽한 대립이 여러분 스스로 도덕의 진짜 의미를 탐구해보는 흥미로운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